2026년 6월 22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작이 아까워 김원빈입니다. 지금 4주째 소나타 아티카라는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최근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소나타 아티카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작이 아까워 시작합니다. I felt the embrace of the sea, loved me, held me. Once I felt so despised by eternity, fall upon me, it's upon me. The waves are high above me, this be my home, deep in the sea. Oh, pain floats like a flower, the darkest sea, refusing me. Music of the seven gentle tides, fade in distance. Darkness was a friend in the candlelight, slowly healing for a fortnight. I'm alive. Memories I used to have a home in the light, but the meaning still escaping me. All the joy was gone along the park with the name. There's a face, my story in the deep. Memories he used to have a home in the light. Life he can't remember anymore. Every night he sees the white bark in a dream. Every night adds colors to the memory. Guiding star above the shallow sea, the grave of angels, beacon for the ones who need to seize the night for the last time, all on board the White Pearl.
chosen gentle guide. Turned into a story on the other side. A long note in a long while we are alone.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나간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 자긴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프닝 곡은요, 소나타티카의 White Pearl Black Oceans 파트 2 The Grace of the Sea 였습니다. 지금 4주 동안 소나타티카라는 밴드를 다루고 있는데 오랜만에 저희 방송 타이틀인 지금 자긴 아까운 밤에 메탈로서 파워 메탈로서 여러분의 잠을 깨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나타티카를 준비했을 때 4주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8집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9집부터 11집까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우선 1집부터 8집까지의 이야기를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후딱 훑고 가보겠습니다. 소나타티카는 1996년 핀란드 북부의 작은 도시 케미에서 트리키 빈즈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드락 성향이 강했지만 1997년 트리키 빈즈로 이름을 바꾸면서 스트라토바리우스 같은 밴드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파워메탈로 음악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이 시절에는 티코티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데모, 1집 타이틀이 되는 데모 풀문이 그 레코드사 레이블에 눈에 띄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소나타티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1999년 데뷔 싱글 언오픈드와 함께 1집 이클립티카가 발매되면서 빠른 템포, 멜로디한 기타, 두꺼운 키보드 사운드, 그리고 토니 카코의 청아한 고음 보컬이 어우러진 이 앨범은 핀란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그래미라고 할 수 있는 엠마 어워드에도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데뷔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2001년 2집 사일런스가 발매됩니다. 싱글 울프 앤 레이븐과 함께 발매된 이 앨범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출시 첫 해에만 3만 장 이상 팔립니다. 덕분에 일본 첫 단독 공연도 성사됐고 이후 이클립티카는 핀란드에서 골드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02년에는 일본 공연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 Song of Silence도 발매됐었죠. 한편 이 시기에 키보디스트 미코 하르킨이 탈퇴하고
오디션을 통해 헨리 킬리겐베리가 새 키보디스트로 합류합니다. 3집 윈터 헐츠 길드는 헨릭이 함께 한 첫 번째 앨범입니다. 싱글 빅토리아스 시크릿이 핀란드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앨범 자체도 차트 3위까지 오르는 엄청난 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그 스핀팜 레코즈와는 결별하고 독일의 대형 메탈 레이블인 뉴클리어 블라스트와 멀티 앨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드는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뉴클리어 블라스트 이적 후 첫 앨범인 4집 레커닝 라이트는 밴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앨범이 됩니다. 싱글 Don't Say a Word가 핀란드 차트 1위에 직행했고요. 앨범은 핀란드에서 골드 인증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1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위시의 대형 유럽 투어 오프닝을 맡으면서 밴드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지고 일본에서는 첫 라이브 DVD도 발매됐습니다. 2007년 발매된 5집 우니아는요, 기존의 스피디한 파워메탈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레시브적이고 실험적인 성향을 대폭 강화한 앨범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앨범이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라인업의 변화였습니다. 창단 멤버인 기타리스트 자니 리만타이닌이 밴드를 떠나게 되고 대타로 투어에 참여했었던 엘리아스 베냐민이 정식 멤버로 합류합니다. 6집 The Days of Grace는 죽음과 노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은 앨범으로 엘리아스 베냐민이 정식으로 함께한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발매 당일 골드 인증을 받는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밴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투어 중에는 호주, 중국, 대만 등 새로운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하며 세계적인 밴드로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2012년 발매된 7집 Stones Grow Her Name은 우니아와 The Days of Grace의 그 실험적 노선을 조금 내려놓고 초기 파워메탈의 감성으로 돌아온 그런 앨범입니다. 예약 판매만으로도 핀란드 골드 인증을 받고요. 미국 빌보드 히트시커 차트에 9위까지 석권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2013년 세계 투어가 마무리될 무렵 창단 멤버인 베이시스트 마르코 파시코스키가 동기 부족을 이유로 밴드를 떠나게 됩니다. 마르코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새 베이시스트 파시 카우피넨이었습니다. 2013년 9월 새로운 라인업으로 밴드는 곧바로 스튜디오에 들어가 다음 앨범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나온 게 8집이고요. 지난주에 이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면은 일단 또 8집 앨범에서 지난 방송에 들었던 노래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듣고서 본격적으로 8집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소나타 아티카의 블러드입니다.
resources such as nutrients and oxygen to the cells and transports metabolic waste products away from those same cells. The color of life and arrow of innate flow of the rivers in the snow dance the death of fading dreams. Oh, mine left awake by the night of the twilight's grows at weeds. What the child of Orion has sown his crop will reap. The fire is out and there's an ominous silence, but he can see them in the dark under the moon. The shadows find them. Wolf stares in your eyes, blink first and die. Beauty and fear. There's a game on the hills in the woods, not so far away. Never once had he seen the descent of majestic gray. Coming his way, now he can see those blue eyes burning through the dark at night. He knows the fur he used to love. Ready or not, there will be blood. Life is a gift you have no lease for anymore. There will be blood. You will buy our blood with your own blood. You will buy our blood with your own blood. The last thing you'll see is a wolf. It stares in your eyes. Blink first and die. Beauty and fear within. Who's more of a beast, a king or a priest? What do you believe? The wolves are the people, things we fear. The wolves are the people, wolves fear. The fear of the people. Think how one fearful man can destroy this. At first you kindle life, you blaze it in the man. This man, he has a heart that's filled with fire. The man will have a wife. The wife creates the home. They multiply and sow. Their hearts are filled with fear. Maybe men can live when their hearts are filled with fire instead of love or fear. Is a powerful thing. Maybe only the mind and the power of fear maintains our life. We function when it's controlled by denial. The wolf in your eyes blinks first and dies. Beauty and fear. The wolves and the people. Those hills have no eyes, but they hear your cries. Beauty and fear. The wolves and the people. 네, 소나타티카의 블러드 듣고 왔습니다. 8집 발매 직후의 이야기부터 이제 9집 발매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마르코 베이시스트가 나갔댔잖아요. 마르코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새 베이시스트 파시 카우피넨이라고 했잖아요. 2023년 9월
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앨범을 냈는 게 그게 8집이었고, 이제 8집을 내면서 파리아스 차일드 스튜디오 앨범 8집이죠. 네, 이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는 팬들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앨범 커버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늘색 배경의 예전 로고, 그리고 늑대, 그리고 토니 카코는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밴드의 토템 동물인 늑대를 한동안 잊고 있었다라고요. 우니아 이후로 한동안 늑대 노래가 없었거든요. 그 늑대가 이 앨범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새 베이시스트 파시 카우피넨이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정규 앨범이기도 했는데, 토니 카코, 엘리아스 베냐민, 헨리 킬렌베리, 토미 포르티모 이렇게 파시카우피넨이 5명으로서 소나타티카의 새로운 얼굴이 됩니다. 앨범은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첫 번째 트랙 더 울브스 다이 영으로 포문을 열고요.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이 곡은요, 발매 전부터 이미 싱글로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인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러닝 라이츠는요, 스트라토바리우스를 연상시키는 기관총 같은 더블 베이스 빠바바바바바 이런 드럼과 함께 하모나이즈드 기타 리드가 아주 일품인 곡이죠. 그리고 앨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What Did You Do in the War Dead, 이 곡은 소나타티카의 그 특유의 멜로딕하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감성이 폭발하는 명곡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거의 10분짜리 대곡 Larger Than Life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으로 앨범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7집보다는 확실히 낫다, 원점 회귀 시도는 느껴진다라는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그 파워메탈의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한 거죠. 밴드 스스로도 초심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앨범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2014년 밴드는 8집 하나로는 부족했던 건지 같은 해 10월에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앨범을 내놓습니다. 바로 데뷔 15주년을 기념한 이클립티카 리비지티드 5th Anniversary Edition입니다. 1999년에 발매된 데뷔 앨범 이클립티카의 전곡을 2014년 현재 라인업으로 다시 녹음한 앨범입니다. 원곡의 거칠고 날것의 매력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현재 소나타티카가 15년 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풀문이나 리플리카 같은 명곡들은 한층 두껍고 세련된 사운드로 다시 듣는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페리어스 차일드 월드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이 투어가 엄청 대단했다고 해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무려 29개국을 돌면서 157회 공연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와, 체력이 대단하죠. 핀란드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밴드 결성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셋리스트로 공연이 펼쳐졌고요. 이 구간의 공연 시간만 거의 2시간에 달했다고 합니다. 초인적이죠. 그리고 2015년 봄에는 잠깐 페리어스 차일드 투어를 멈추고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클립티카 오버 유럽 투어입니다. 유럽 8개국 13개 도시를 돌면서 데뷔 앨범 이클립티카를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앨범 순서 그대로 전곡 연주하는 투어였다고 해요. 짧지만 엄청 굵은 그런 에너지 그리고 파워, 팬들에게는 엄청 선물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8월 22일 핀란드 탐페레에서 페리어스 차일드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공연이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기도 했는데 무려 2시간 30분짜리 스페셜 쇼였습니다. 이클립티카 전곡 공연에 어쿠스틱 세션 그리고 일반 셀리스트까지 모두 포함된 초대형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특별 게스트로 더 프리처까지 등장해서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라이브에서 에클립티카의 전곡을 연주하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마무리를 정리하는 그런 공연이었던 거죠. 기나긴 투어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른 소나타 아티카에게 2016년 초 반가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핀란드의 메탈 동료이자 대선배인 나이트위시의 북미 투어 서포트 밴드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밴드는 이 투어를 먼저 함께하고 새 앨범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이트위시 투어를 마친 후 밴드는 핀란드 알라벨테리에 있는 스튜디오 57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9번째 앨범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는 파씨가 직접 레코딩과 믹싱까지 맡았습니다. 여름 페스티벌 시즌 동안에는 주말에 공연을 소화하면서도 평일에는 녹음을 이어가는 엄청난 체력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시기에 밴드는 어쿠스틱 공연도 처음 시도해서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마시 후카리가 이 어쿠스틱 세션으로 함께 했죠. 그렇게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앨범이 완성됩니다. 그 앨범의 이름은 바로 The Ninth Hour. 2016년 10월 9집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이야기는 9집의 수록곡, 첫 번째 곡도 9집 수록곡이었는데요. 9집 수록곡 중에 하나인 Closer to an Animal 듣고서 그 이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나타 아크티카의 9집 앨범 수록곡이죠. Closer to an Animal 들었습니다. 이제 9집 2016년 10월 7일 아홉 번째 스튜디오 앨범 The Ninth Hour가 발매됐죠. 앨범 커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해골 모양으로 배치된 도시의 실루엣,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르는 늑대, 파리아스 차일드의 늑대 귀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엔 인류 문명과 자연 사이의 갈등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는요, 기후변화와 인간의 오만입니다. 2016년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사기네 뭐네 하면서 그럴 때였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페어리테일은 정치적 냉소가 담긴 업템포 곡으로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고요. We are what we are는 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할 뿐이라는 토니 카코 특유의 씁쓸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저 나이트는 토미 포르티모의 폭발적인 더블 베이스가 돌아온 정통 파워메탈 트랙이고요. 라이프는 안개 낀 듯한 키보드 인트로로 시작해서 중독성 강한 후렴으로 이어지는 명곡입니다. 그리고 팬들이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트랙, 오늘 방송의 오프닝 곡이었죠. White Pearl Black Oceans 파트 2. 2004년 4집 레커닝 나이트에 수록됐던 그 명곡의 속편이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차트 성적도 훌륭했는데요. 핀란드에서 2위, 스웨덴 락메탈 차트 7위, 스위스 18위, 독일 22위로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평단의 반응도 페어리어스 차일드 보다는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Days of Grace 이후 그레이즈군요. 제가 계속 그레이스로 발음했는데, 아무튼 이후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어진 더 나인스 아워 월드 투어는 총 29개국 162회의 공연이 펼쳐졌고, 유럽의 첫 레그에서는 스웨덴 밴드 트와일라이트 포스가 함께했고, 독일 보훔의 잭크라고 읽어야 될까요? 잭체 공연은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미에서는 리브스 아이스, 옴니움 게더럼과 함께 2017년 초 유럽 재방문에서는 트라이어 소피어, 썬더스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온두라스, 이스라엘, 벨라루스 등 밴드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들도 투어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 더 윈터 챕터 투어입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이 스페셜 공연에서는 토니 카코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칼렙 사가 전곡을 시간 순서대로 연주했습니다. 칼렙 이야기는 여러 앨범에 걸쳐 단편적으로 펼쳐진 연작인데, 거기에 더해서 White Pearl Black Oceans 1, 2편을 연달아 공연하면서 팬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2018년 8월 투어를 마친 밴드는 곧바로 스튜디오 57에 들어가서 10번째 앨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9년 봄 앨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특별한 투어를 먼저 진행하기로 합니다. 바로 어쿠스틱 어드벤처입니다. 2016년 페스티벌 시즌에 핀란드에서 소규모로 시도했던 어쿠스틱 공연을 이번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거죠. 친구이자 전 아모랄의 기타리스트 마시 후카리가 이번에도 함께 했는데, 기타는 물론 플룻, 키보드, 퍼커션까지 담당하면서 사운드의 폭을 더욱 넓혔습니다. 전기 기타도 드럼도 없는 소나타 아티카의 그 음악,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투어를 경험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어쿠스틱 투어가 끝나고 앨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10집 앨범은 미코 테겔맨이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맡았는데요. 그리고 2019년 9월 6일 10번째 스튜디오 앨범 탈비오가
발매됩니다. 핀란드어로 겨울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은 타이밍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데뷔 앨범 이클립티카의 발매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에 나온 10번째 앨범이라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앨범에 앞서 공개된 싱글 A Little Less Understanding과 Cold가 먼저 팬들에게 선보여졌고요. 본편에서는 Message from the Sun, Storm the Armada, Whirlwind 같은 곡들이 앨범 초반부에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유일한 인스트루멘탈 트랙인 Ismo's Got Good Reactors 도 독특한 존재감을 남겼고요. 평단의 반응은 솔직히 갈렸는데 호평하는 쪽은 소나타티카만의 감성이 여전하다고 했고요. 혹평하는 쪽은 더 나인스 아워와 비슷한 프로덕션에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묘한 겨울밤 같은 분위기가 소나타티카다운 감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클립티카로 시작된 여정이 꼭 20년 만에 10번째 앨범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10집 앨범의 수록곡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윌윈드 듣고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still alive, missing a few pieces, I know. My remedy, my time, and now I need a new hope to break this hold. I saw her standing on a pier one night, trying teardrops in the wind, walking away in the dark, leaving everything. Now she's gone and the fallen leaves are dancing in the whirlwind. I stand in the whirlwind, life must deal me a better hand. Standing tall and the leaves are fallen, dancing in the whirlwind. Still from that time alone, under the dying skies, the whirlwind and night, fallen leaves still dance alone after the wind is gone, when the whirlwind is gone. Winter's veil, the leaves are gone. I see the snowflakes on the fields so slowly dancing in the whirlwind. Spring new life as winter's gone. I see the new leaves on the trees, soon they are dancing with the whirlwind. 네, 소나타 아티카 10집 앨범의 수록곡인 윌윈드 듣고 왔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도 오늘 소나타 아티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건데, 제가 11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따로 말씀드리면서 아예 11집 특집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최근 나온 곡이니까, 앨범이니까 같이 듣는 시간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4주 동안 진행된 소나타 아티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더 소나타 아티카를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그런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소식을 잠깐 들려드리자면, 제가 6월 18일 날 논문 본심을 보고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후작업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라디오를 조금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기도 했고, 개인적인 관심도 있어서 욕심을 내서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러한 석사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로서 도와주셨던 선생님들께는 논문 제본하면은 꼭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커피를 또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김한빈이 되겠고요. 방송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논문에 또 큰 기여를 해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정규 방송으로 가져올까 고민 중인데, 또 다른 밴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또 재밌게 가져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말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면서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소나타 아티카 11집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다크 엠페스 듣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